오늘 계약 체결하지 않으시면 이제 내일은 없다. 내일은 다 완판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막 걱정돼서 계약금부터 집어넣거나 계약서까지 쓰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분양계약,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제가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분양계약을 잘못 체결해서 후회하시는 의뢰인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 분양계약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이런 계약을 덜컥 체결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체결했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분양계약은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오늘은 분양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5가지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그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즉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대부분 분양상담사나 중개사 등을 통해 일단 분양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각종 팜플렛, PPT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한마디로 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정말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현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분양 상담사나 중개사, 이 사람들은 나에게 분양권을 주는, 즉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담 과정에서 말하는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수표도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표는 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뭐 수수료를 받던가 하기 때문에 결국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절대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 분양에 접근하더라도 내가 정확히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말한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것이고, 그래도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도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즉 편의상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양 상담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델하우스, 뭐 팜플렛, PPT 자료, 뭐 홍보 자료,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료에는 무조건 과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분양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왜 이런 과장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야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분양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너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전제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가장 과장 많이 하는 것이 뭐 역세권, 그런데 이제 역으로부터 10분 넘게 떨어져 있는 거리이고, 그리고 그 10분이라는 거리도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사인 볼트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이런 일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과장이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홍보 자료에 있는 내용을 100%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마주한 사건에서는 팜플렛 PPT 자료에 다리가 건설돼서 곧 개통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입 인구도 많아지고 이동거리도 짧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다리 건설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뢰인은 이미 그 다리가 건설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아주 조그만 글씨로 다리 건설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분양 홍보를 할 때는 그 다리가 거의 확정적으로 건설될 것을 가정해 놓고는 실제로는 그 다리가 건설 계획에만 있었던 것이죠. 즉 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홍보 자료에서는 그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보고 정말 다리가 건설되는 것이 확정되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신뢰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은 계획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홍보 자료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홍보 자료에 있었던 것과 실제가 다르지 않냐라면서 당시 설명이랑 다르니까 너네가 잘못을 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정말로 그쪽 계약 상대방이 약속하는 내용이라면 계약서에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계약서는 실제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신탁사고나 시행사고나 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것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분양상담사나 중개사의 확약서, 각서 또는 뭐 분양대행사의 약정서도 많이 작성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분양계약의 당사자에게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모르쇠로 합니다.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경우도 많고, 분양대행사의 약정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분양대행사가 그냥 껍데기로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력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공수표를 남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아예 포함시키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실제 분양계약 당사자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어떤 확약서든 약정서를 작성해 두면 그나마 조금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말 그 당사자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인지, 아니면 정말 뭐 분양대행사나 관련 없는 다른 회사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단 계약서부터 쓰자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분양 물건을 그날 처음 보고 그날 계약서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양계약에 따르면 내가 입금해야 할 분양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체결한다?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계약서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분양계약서는 정말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내가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뭔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자리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분양계약의 그 조항들을 다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날 당일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계약금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일단 계약서를 받거나 뭐 계약서 사본을 받아서 일단 집에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홍보 요원들이 이제 엄청나게 현혹을 하죠. 오늘 계약 체결하지 않으시면 이제 내일은 없다, 내일은 다 완판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막 걱정돼서 계약금부터 집어넣거나 계약서까지 쓰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수억 원에 이르는 분양계약을 그냥 막 체결할 정도로 내가 돈이 많다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으로 인해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수억 원에 이르는 분양계약을 하루 만에 체결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 분양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계약서를 썼다, 즉 본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이 분양계약은 법원에서 사적잔치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이것을 존중합니다. 이 분양계약을 일단 깨트릴 생각이 없죠.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거나 무효로 본다거나, 그건 더 어렵죠. 그리고 해지 사유가 있다면 그 해지 사유에 따라서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보통 해지 사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분양계약을 내가 취소하거나 해지하거나 정 안 되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고, 해지도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설령 입증되더라도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처음에 내가 계약 체결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하겠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두고 분양계약을 신중히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